그럼 카미유 생상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835년에 태어나서 1921년에 생을 마감하신 1년만 있으면 서거 100주년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생긴 분으로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파리 출생의 낭만시대라는 시대의 작곡가이거든요. 이분의 작품에서 보면 정말 고전적인 단정함 속에서도 재미있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매우 세련된 오케스트라라고 하죠. 관현악법에 의해서 활발하게 그리고 화려하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 낭만 시대에 카미유 생상스가 표제 음악이라는 것을 많이 썼는데요. 자연, 미술, 문학 작품 어떠한 대상이 있는 거예요. 어떠한 대상을 음악으로 표현을 한 곡을 표제 음악이라고 합니다. 제목을 표했다 해서 표제 음악. 이전까지의 음악들은 모차르트 1번, 2번, 3번 그냥 자기의 예술성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카미유 생상스는 어떠한 대상을 보고 우리 지금 하는 거에서는 동물들을 보면서 표현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됐는지 한번 꼭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전체 14곡 중에 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 동물의 왕인답게 사자가 먼저 나오네요. 자, 여기서 서주라는 말은 어떤 곡의 주요 부분 앞에 붙어있는 좀 짧고 느린 곡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부분을 소개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곡에서는 2대의 피아노와 현악 합주로 연주가 되었습니다. 자, 동물들이 우는 걸 포효라고 하죠. 사자의 울음소리 그리고 당당한 걸음걸이를 묘사를 하였습니다. 자, 악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사자의 걸음걸이를 묘사한 내용이거든요. 이거에 만약에 선생님이 가사를 붙여보았습니다. 연주곡에는 가사가 없죠. 근데 선생님이 가정에서 한번 붙여봤어요. 나는야 힘센 사자왕 누구든지 비켜라. 이렇게 걸음걸이를 표현을 한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사자의 울음소리 어흥 하는 부분도 나오고요. 물론 시작하기 전에 서주가 먼저 시작되겠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사자가 나타날 것 같아서 벌벌 떠는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서주였습니다. 자, 사자의 등장입니다. 사자왕 누구든지 비켜라. 어흥 포효하는 소리죠. 네, 여기까지 제1곡 서주와 사자왕의 행진이었습니다. 네, 제2곡 수탉과 암탉. 우리 수탉은 어떻게 우는지 알죠?
끼요. 암탉은 꼭꼭꼭꼭꼭 이렇게 울잖아요. 자, 이 곡은 두 대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클라리넷, 비올라 이런 악기들로 표현했는데, 자, 암탉은 꼭꼭꼭꼭 하는 것은 어떠한 악기로 표현했을까요? 여기에서는 클라리넷으로 했어요. 수탉은 피아노의 높은 음으로 묘사를 했고, 자, 그래서 책에다 쓰세요. 암탉은 클라리넷으로. 자, 그래서 악보를 보면, 클라리넷은 이렇게 생긴 악기죠. 관악기, 나무로 된 관악기라서 목관악기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악보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선생님도 이거에 또 가사를 한번 붙여봤어요. 뻑뻑뻑뻑뻑뻑뻑요,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한번 들어봅시다. 네, 마지막이 꽝 하면서 끝나네요. 무슨 의미일까요? 어쩌면 어제 저녁에 먹은 치킨의 결말이 아니었을까? 자, 이 곡은 수탉과 암탉이었습니다. 네, 제 3곡은 당나귀입니다. 이거는 두 대의 피아노로서 막 자유분방하게 뛰어다니는 당나귀의 모습을 묘사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좀 빠르게 진행되는 곡이죠. 그래서 자유분방함을 묘사를 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네 번째 곡입니다. 제 4곡 거북이. 피아노와 현악합주로 표현을 했고요. 이 곡은 원래 있던 오펜바흐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곡 중에 캉캉이라는 곡이 있어요. 굉장히 빠른 노래인데 이 노래를 되게 느리게 연주해서 거북이를 표현했답니다. 정말 빠르고 느린 것이 서로 대조가 되면서 거북이로 표현했다는데요. 자, 악보는 이렇게 그려지고요. 먼저 캉캉을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던 곡일 거예요. 이 곡은 천국과 지옥의 캉캉이었고요. 이걸 거북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거북이 음악을 들어볼게요.
네, 거북이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려고 해요. 또 이제 다음 수업부터 또 5국부터 해서 14국까지 계속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책을 한 번씩 둘러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